3교시 주제는 인간관계와 감정입니다. 김진 목사님께서 강의 준비하고 계십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관계와 감정입니다. 오늘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관계와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요. 상사 직원 관계도 있고요. 친구 관계도 있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사실 우리의 행복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돈에 대해 얘기했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사실 고립되고 맞아요. 외롭고 소행에 빠져가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관계 맺기도 쉽지 않을까요? 잘 사주고. 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과 관계 잘 맺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돈이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네. 또 감정 또한 우리가 행복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올바른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고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맺고 또 돈도 많고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은 사람 관계가 지옥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네, 말도 있죠. 그런 영화 제목도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스스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우리 김민희 씨한테 묻고 싶은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저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방금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만나다 보면 지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지인이 소문을 퍼뜨리고 지인이 결국에는 너 혹시 돈 1,000만 원 있니? 뭐 끝은 이렇고 이러니까 자꾸 멀리하고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네. 김민희 씨가 너무 솔직하게 아,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다 보고 있나? 네. 이게 사실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그래요. 때문에 저런 아픔이 네, 더 컸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가까운 사람은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칭 뒤통수를 맞는다 표현하잖아요. 네. 그것이 사람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자기 행복감을 아주 줄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의 걸림돌이 아니고 이 관계가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오가는 그런 소통이 아니고요. 마음이 또 뜻이 서로가 잘 통하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 유지하려면은 첫 번째 자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신념이나 또 이러한 것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이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첫걸음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인과 오래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저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종교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냐면 제가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내가 개신교 목사로서의 중심 가지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벌써 파탄이 났겠죠. 예. 얼굴 모습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을 잘못이라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점이 또 자기한테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또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이 다름이 행복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 얼굴 다르다고 할 때 웃으셨어요? 갑자기 스님을 딱 보고 스님을 딱 보는데 저하고 머리카락이 좀 달라서. 사실 네. 뭐 흔히 성공하려면 자기 생각과 주장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예. 말도 하지만 적절한 관계를 맡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좀 내려놔야 서로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스님 제 생각이 맞죠? 어떻게 저희는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매너의 관계로 서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의 생각이나 남의 어떤 그 신념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중을 해야 사실 요새 문화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문화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런 성경 낮게 여기라. 네, 예. 더 높게 귀하게, 여기라. 높게.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 사람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더 높게 여기라라는 생각이죠. 네. 높여줘라. 예. 높여주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오. 우리 김재원 우리 아나운서가 생각해 볼 때 남이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엄지인 우리 아나운서니까 무엇이 엄지인 예. 씨가 어떤 면에서 저보다 나은지 나냐? 예, 한번 그런 게 있을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엄지인 씨의 청량감은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열정과 그 뭔가 맑은 네, 네. 느낌 이건 전 따라갈 수 없어요. 네, 네. 저는 김재현 선배님이 네. 이 저희 감정 얘기하는데 언제나 항상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시는 네, 네, 이게 네.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이걸 못해요. 제가 그렇게 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사실 남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저희가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남의 단점과 약점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 낫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남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목사님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높여주면 네. 제가 또 힘을 얻겠죠. 네. 네. 그리고 또 관계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상대방이 자신한테 너 100% 아주 100% 완전하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다 잘해줄 거야. 내 편일 거야. 그렇죠. 이런 너무 생각하지 기대치가 마라. 높아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한 70% 정도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바라는 것 내가 만약 100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 70% 정도만 저의 관계를 맺을 때 주어도 굉장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심지어 생각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아이한테까지요. 네, 그렇죠. 네. 특히 남편과 또 아내 관계에 있을 때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사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네. 이번 명절엔 사모님이 여행 가자고 하시면 여행 다녀오셔야 합니다. 네. 들어주셔야 오늘로서 돼요. 이제 꼭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뭐 혈연 관계라든가 또 직장 관계에 또 학교 가면 학생과 선생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 제가 항상 3가지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3가지 중요한 3S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S? 하나는 세심함입니다. 세심함. 네. 그러니까 센서티브. 우리 표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상황이 또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또 지금 벌어지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에 좀 미리 좀 이렇게 먼저 알고 세심하게 그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사실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 상태에 대해서 좀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2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스무스. 우리가
이게 부드럽다라는 말이 좀 다른 표현로 하면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이 너무 강한 관계 또는 막 요구하고 뭐 이렇게 강직한 그런 어떤 그런 아주 단단한 뭐 이런 어떤 관계를 참 유지하잖아요. 요즘 강요하는 문화가 또 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좀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 굉장히 관계가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웃음입니다. 웃음. 스마일. 예. 네,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우리 성진 씨님 다 좋지만 특별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에요. 아니 안 웃으시는 적이 있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 정말 일품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 갑자기 웃으라니까. 가만히 있으셔도 저 웃을 보세요. 웃고 저 웃는 계시네. 모습. 예. 스님 한번 웃지 말아 보실래요? 카메라를 보고. 그래도 웃는 느낌이야. 예. 네. 아. 그리고 신부님은 잘 안 웃는 것 같지만 웃을 때 그 웃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에요. 웃는 소리. 네, 한번 소리 내서 웃어주실 네. 수 있으세요? 네, 웃으시는 네. 소리가 좀 웃기네요. 네, 네, 네. 우리 사실 김민희- 웃음소리 하면 우리 김민희 예, 진짜 김민희 씨도 정말 웃음이 참 예쁘죠. 네, 예. 저도 지지 않는데 우리 신부님한테 졌어요. 그 관계에서 웃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얼굴 표정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웃게 되면 그 사람 상대방이 자신을 공감해 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실 어려운 관계도 또 불편한 관계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웃음에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표정도 마음도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3S를 잘 지킬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맺을 때 너무 그냥 밀접하고 맞아요. 가까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종의 좀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은 걸 소통하기 시작하면 예. 지루해집니다. 네. 가족하고도 약간의 거리가 아, 있어야 그럼요. 되는 것도 예. 필요할 것 그래서 저는 같아요. 예. 이 부부 관계도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하루 종일 같이 있거나 너무 많이 다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신선함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이 지내다 보니까 또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소한 걸로 싸움이 시작되고 그다음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 관계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 창조적 생산적 거리두기라고 하셨는데 네. 거리두기 하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딱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를 두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기를 좀 두는 것이 좋은. 그래야 반갑죠. 근데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뭔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심 보이는 것 같아요. 사모님과 거리두기. 네. 네. 저는 창조적인 거리두기를 굉장히 우리 아내하고 굉장히 많이 잘 갖고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어야 또 일의 효용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끔 신부님이나 스님이 부러울 때도 있으신가요? 굉장히 부럽죠. 네. 네, 어느 때 부럽냐면 좀 조용히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네, 혼자 하고 그거는 싶을 또- 때. 물론 스님이나 신부님도 결국 혼자 있는 분이 아니신데 이제 의식상 생각할 때 스님과 신부님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 나보다. 그럴 때 부러울 때가 이거 있습니다. 사모님 네. 이 방송 보실 텐데 큰일이네. 네, 좋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감정.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너 나한테 감정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사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김민희 씨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너
너 나한테 그럼 감정 있어? 막 이렇게 물을 때는 너 나한테 나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내가 뭐 거죠. 잘못했어? 뭐 네, 이런 네.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을 일단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느낌, 감정,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좋은 감정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더 일어나게 하는 그런 관계가 감정이 되어야 관계도 또 행복도 예.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감정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면 감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지나요? 감정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항상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요새 가끔가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도 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감정을 배격할 수 없으니까 주체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감정의 주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감정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 감정 때문에 나를 해치면 그것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자존감을 높이면 그렇죠.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로 감정 높이는데 굉장히 감정을 다스리는데 또 중요한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내질 않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도 내가 자존감이 만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 점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작다 생각하면 저는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들이 볼 때 키가 작다고 작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게 물론 말씀하시니까 보여요. 아니 물론 크지는 않으시지만 작지도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바뀌면 네.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감정도 잘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긍정적인 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그렇죠. 좋겠네요. 예. 이렇게 자기가 부정적인 것이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키가 작으면 난 귀엽다. 머리가 난 똑똑하지 않다 누가 들었으면 나는 그래 난 굉장히 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긍정적인 것을 적고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돼서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서 감정에 휘둘리지 네. 말아라. 네, 오늘 이제 행복이란 커다란 주제 안에서 우리가 관계와 감정을 다뤘는데요.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행복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아닌 그러나 삶이 따라오게 하는 행복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이 따라오는 삶.